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3 개막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새로운 초연결 비전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에서 자동차 부문의 분할을 공식화하고 종합 모빌리티 전문 기업이라는 경영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내 유통가에는 환경에 대한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사장 직속 컨트롤타워 부서를 신설하고 내부 공모와 인사검증을 통해 부서장을 선발하는 등 조직 혁신에 나섰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3이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새로운 초연결 비전을 선보이며 맞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OLED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 5일 열리는 CES 2023에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를 제안했습니다. 전시 부스는 홈 시큐리티, 패밀리 케어 등 고객 경험 위주로 채웠습니다. 특히 스마트싱스, 삼성 녹스, 빅스비 등 3대 핵심 플랫폼을 앞세워 고객을 위한 캄테크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처음 출시한 OLED TV에 초대형 라인업인 77형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OLED 패널을 탑재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OLED G9 등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초연결 라이프 스타일과 펀 고객 경험을 내세운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운동, 수면, 친환경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LG 랩스존, ESG존, 게이밍존 등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OLED TV 사업 10주년을 맞은 LG전자는 독자 영상 처리 기술과 빛 제어 기술이 탑재된 LG OLED 에보를 내놓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업가전을 중심으로 진화하는 스마트홈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홈 플랫폼 LG 싱큐 앱으로 도어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무드업 냉장고를 포함해 다양한 업가전 등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G전자는 업가전의 해외 브랜드를 싱큐업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에서 자동차 부문의 분할을 공식화하고 종합 모빌리티 전문 기업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코오롱이 기존 모빌리티 사업을 더욱 강화합니다. 오늘 코오롱 그룹은 코오롱 글로벌에서 자동차 부문을 분할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출범식을 열고 종합 모빌리티 사업으로의 확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BMW, 아우디, 볼보 등 수입차 유통 판매 경험을 활용해 기존 사업 구조를 재편 확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를 위해 브랜드 네트워크 강화, 인증 중고차 확대, 온오프라인 역량 겸비, 사업 카테고리 확장, 신사업 진출이라는 5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을 신차 유통 사업에 포함시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한편 그룹 차원에서 중고차 관련 통합 조직을 신설하는 등 중고차 사업에도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또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멀티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고객 가치 또한 제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설법인은 오는 2025년까지 매출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신설법인은 지난해 매출이 2조 2천억 원, 영업이익 700억 원이라는 추정 실적을 거뒀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9.2%의 매출 성장을 달성한 만큼 향후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이규호 전철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각자 대표 사장은 사업 전반의 체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오는 31일 인적 분할에 따른 재상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코로나 빗장이 풀리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며 국제선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어려움을 겪었던 LCC 업계의 분위기도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3년여 만에 하늘길이 열리자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이 늘자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LCC 3사 이용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준 LCC 3사를 이용한 여객 수는 총 76만 2,876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약 50배 증가했습니다. 여객 수요 회복과 함께 최근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LCC 업계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FN가이드는 지난 4분기 진에어의 영업이익을 27억 원으로 2019년 1분기 이후 1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제주항공은 영업손실폭을 3억 원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항공사 LCC는 거의 만석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은 교류가 확대된다면 큰 수익이 발생하고 정상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다만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대가 컸던 LCC 업계의 실적 회복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LCC 업계는 늘어날 항공 여객 수요에 대비해 동남아 항공편 확보 등 선제 대응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유통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유통가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 산업이부의 서지은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유통업계 달라지는 정책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새해부터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예.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지난해 11월 계도 기간을 끝내고 강제력을 갖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편의점에서 무심코 일회용 비닐봉지를 요청해 사용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가져온 가방이 없다면 종량제 봉투나 종이 봉투를 구매해 이용해야 합니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포장해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비 오는 날마다 제공됐던 우산 씌우는 비닐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예,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지만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의 불편도 사실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유통가의 선제적 조치는 있습니까? 네, 유통가에서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카페와 식당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 가능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내방송을 통해 정부 방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브랜드 매장에 안내 고지물을 비치했습니다. 친환경 포장지나 제품을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하반기에 피코크 밀키트 전체 50종 중 15개 상품을 친환경 패키지로 교체했습니다. 아워홈도 코팅을 하지 않아 분리수거하기 쉬운 친환경 종이컵을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유통가의 친환경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환경에 문제가 되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그러한 기업의 상품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를 공유하고 확산하고 있어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상품 생산이라든가 혹은 유통,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일단은 일회용품 규제가 예고됐던 만큼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또 유통기한까지 손본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네, 새해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데요. 그동안 소비자들은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섭취가 가능한 식품도 폐기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도입했습니다. 유통기한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알려져 폐기물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 왜 집에서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유통기한 지난 거는 못 주지만 네. 엄마 아버지가 이제 괜찮아 먹어 했는데 이게 이제 표시기한으로 이제 바뀌게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2배 기간 2배 정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어떤 품목이 어느 정도로 길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햄류부터 베이커리, 예. 발효유까지 대부분의 식품 뒷면에 표시된 날짜가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햄류 뒷면에 표시돼 있는 유통기한이 30에서 45일이었다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40에서 61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4일까지로 명시돼 있다면 최소 2023년 1월 14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소비기한이 적용되면서 유산균 음료의 표시값은 17일에서 23일, 떡류는 11일, 초콜릿 가공품은 21일 늘어납니다. 두부와 베이컨류, 과자 등 대부분의 식품 표시값이 평균 10일 이상 늘어납니다. 예, 환경 관련된 정책들이었잖아요. 이 외에도 유통가에 좀 변화되는 부분이 더 있을까요? 네, 주류 포장재에도 열량 표시가 도입됩니다. 예. 막걸리와 병, 소주, 맥주 등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모든 주류와의 병과 캔에 칼로리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신제품 세로를 출시하면서 선제적으로 열량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배각 경고 그림과 문구도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를 적용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도 올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말 대중소 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안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등이 가능해져 온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에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해부터 달라진 유통가 정책들 산업이부 서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업황 혹한기로 약세를 이어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하며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인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우려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반도체주가 정부 정책 기대감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33%, 7.14% 상승했습니다. 이외 DB하이텍, 한미반도체, 유진테크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 공제율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세 공제율을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25%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혜택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경우 최고 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세액 감면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점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공급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회사들이 공급에 조절이 들어간다는 이슈 자체는 업종에서 긍정적인 이슈죠.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취임한 지 48일 된 강신숙 수협은행장이 올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당기순이익 목표와 더불어 가장 큰 화두인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협 금융지주가 이르면 2024년 탄생할 전망입니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자회사 인수합병을 추진해 내년 중 금융지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올해 1개 정도 회사를 자회사 편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보다는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 등이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투자와 부동산에 강점을 가진 운용사를 1차적으로 모색할 방침입니다. 재원은 이달 내로 수협중앙회로부터 2천억 원 증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강 은행장은 금융지주 체제 전환의 목적은 단순 사업 영역 확장이 아닌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에 있다며 수익 상품 구조 측면에서는 비이자 수익이 확대되고 고위험 고수익의 상품 구조 추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 은행장은 협동의 가치로 만나는 새로운 금융이라는 새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당기순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에는 총자산 약 55조 원, 또 세전 당기순이익은 3천억 원을 초과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신가치 경영 힘찬 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저비용성 예수금을 지속 증대하는 등 조달 구조를 우선적으로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장 직속 미래혁신추진실 내 조달구조 개선단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특히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금융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산 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다양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미래대응 조직체계 구축, 전사적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사장 직속 부서 신설이 눈에 띕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장 직속 임대주택 품질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내부 공모와 인사검증을 통해 부서장을 선발하는 등 조직 혁신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LH의 중점 과제 중 첫 번째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완수, 민간 경제 회생에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일환으로 조직 개편은 국민의 관점에서 LH 본연의 역할을 완수하고 실행력 있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 성과 창출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중점에 뒀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와 임대주택 품질 개선, 신도시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한 사장 직속 컨트롤 타워로 국민주거 혁신실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앞으로 입주 고객 등 국민 의견 수렴과 층간소음 및 주택 품질 제고, 선교통 후입주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수요를 사장이 직접 챙기고 사업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정책 수행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기존 고객품질 혁신단을 고객품질 혁신처로 격상하고 선교통계획처를 신설했습니다. 부서장 선발은 부동산 청렴도 검증위원회의 별도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주거복지기획처장, 공공주택기획처장, 홍보실장 등 8개 부서장은 내부 공모를 진행해 적임자를 선발했습니다. 감사실장과 선교통계획처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품질 좋은 도시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올해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짚어보고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김미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신년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올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거란 우려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것이란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2023년 예상치,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1%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고물가에다가 정말 저성장에다가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를 괴롭히는 또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모두 올해 지속될 고금리 상황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선 빠르게 위축되는 부동산 경기와 취약차주 부실 우려가 금융시장 불안을 재현할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취약차주들의 상환 어려움이 커지면서 결국 돈 빌려준 금융사까지 위험이 번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을 매매하는 당사자들이 순자산만을 가지고 거래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어서 결국은 부채를 일으켜서 가계에 대출을 공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재부 등 유관기관이 가계부채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함께 수립하자는 등 구체적인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큰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아침도 강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늘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요. 강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경보가 수도권 일부를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질도 탁합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은 WHO 기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로 춥겠고 낮에는 서울 3도, 춘천 2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6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구름만 지나겠고요. 전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5도로 시작해 낮에는 전주 5도, 대구 6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금요일과 주말인 토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